저번 강의에 이어서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백발백중 문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대상자를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경우 대상자의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지지해 주어야 되는 곳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가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해서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2번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를 지지해 두어야 되는 부분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일으켜 세울 때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쪽 무릎 뒤쪽을 지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해 주고 옆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쪽 무릎 뒤쪽을 보조해 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3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우고자 할 때의 순서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자의 신체 정렬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고 상체는 약간 숙이게 한다. 그런 다음 요양보호사의 위치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옆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발 바로 뒤에서 발을 놓는다. 기억하시고 자, 대퇴부와 허리를 지지하여 세운다. 체위 변경했죠.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되겠죠. 양쪽 무릎과 상체를 펴서 균형을 잡게 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4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쪽발 바로 뒤에 놓는 거고 앞에서 보조할 때에는 마비된 무릎 바로 앞에다가 놓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35번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관절 강직이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체위 변경이겠죠. 36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돕는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그리고 3번, 5번을 보면요. 건강한 쪽이 아닌 마비된 쪽 혹은 불편한 쪽에 서 주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4번 볼게요. 대상자는 침대에 걸터 앉아 양발을 앞에 놓고 무릎을 굽혀야겠죠. 2번이 정답이었어요. 대상자의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체위 변경의 목적이 아닌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표준교재 287에서 288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1번하고 5번은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이 1번 낙상을 예방한다는 체위 변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38번 다음 중 앙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앙와이는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천장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누운 자세가 되겠죠. 39번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주로 앙와이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천골 부위의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천골은 엉덩이뼈 혹은 꼬리뼈랑 같은 말이죠. 이 부위에 압력이 가하지 않게 하려면 옆으로 누운 자세인 축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40번 다음 중 기본 체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호흡곤란이 있을 때의 자세는요, 측위가 아닌 반자위 자세입니다.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는 앙와이 자세죠.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는 복위입니다. 식사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는 반자위가 맞고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는 복위가 아닌 측위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체위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할 때 발목 밑을 베개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기로 엎드린 자세에서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42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또는 비위관 영양을 주입할 때 적절한 체위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반자위입니다. 숨이 차거나 혹은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에는 우리 반자위를 취해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43번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등이 아프다고 호소할 경우 취해주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복위 자세를 취해 주어야겠죠. 문제입니다. 외상 환자의 외상이 아니고 와상이겠죠. 와상 환자의 둔부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로 적합한 체위는 정답은 측위입니다. 천골의 압력을 피하고 관장할 때에는 측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킨 후에 다음 그림의 휠체어를 보관하기 위해 휠체어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꽃봉우리 연상하라고 했죠. 접는 순서니까는 꽃봉우리 접히는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무조건 잠금 장치를 잠궈 주어야 하고 맨 밑에 있는 발받침대, 그다음 중간에 있는 시트, 맨 위에 있는 팔걸이를 접어 주시면 됩니다. 휠체어를 피는 법보다는 접는 방법이 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는 항상 잠겨 있는 상태에서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휠체어 이동 시 문턱을 오르는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문턱 혹은 도로턱, 티귿이 나오면 앞바퀴를 들어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문턱을 오르는 거니까 요양보호사의 발은 휠체어를 누르면서 뒤로 기울여서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겠죠? 다음 문제. 대상자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도가 심한 오르막길을 올라갈 경우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 모두 다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 항상 어딘가에서 내려올 때에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와야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이 그림 자체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모두 다 이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위치와 각도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항상 휠체어나 지팡이, 침대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항상 30에서 45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항상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어야 된다고 했죠. 건강한 쪽인 왼쪽 팔에다가 옆에다가 비스듬히 휠체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두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중요한 그림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옳은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 휠체어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어야 된다고 했고,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하기 전에 발 받침대를 펴놓는 게 아니고 이동하고 나서 발 받침대를 펴주는 겁니다. 대상자의 양발 축으로 몸을 회전하는 게 아닌 요양보호사의 양발의 축으로 몸을 회전하는 겁니다. 5번. 휠체어로 이동할 때 대상자의 마비 쪽 손이 아닌 건강한 쪽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일으킬 때 허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 정렬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3번 보면은 요양보호사의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있고 한쪽 발은 다른 쪽 발보다 앞에 짚고 있죠. 허리는 펴고 있고 그런 다음에 대상자와 가까이 접촉하여 있습니다. 무릎도 굽혀져 있는 상태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체 정렬 그림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마비된 쪽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닥에 앉아있는 뇌졸중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순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휠체어의 위치를 잡아주어야겠죠? 대상자의 마비된 쪽이 아닌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궈주는 게 처음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해주어야 하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먼저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힘을 주면서 일어나 앉아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순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있으면은 우리 요양보호사는 나란히 서주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는 게 아니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두 팔을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가슴 위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대상자의 두 다리는 모아서 피는 게 아니고 굽혀주는 거죠. 상체 쪽 사람이 먼저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동시에 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상체 쪽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다리가 아닌 허리, 어깨와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지지해 주어야 하고 5번이 정답이었죠. 하체 쪽 사람은 대상자 허리 아래와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 겹치는 부분은 이 허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전에 풀었던 문제가 그림 문제로 나온 중요한 그림 문제였어요. 이렇게 어깨와 허리 밑 그리고 하체 쪽 사람은 허리 밑과 두 무릎 밑을 지지해주고 있죠. 겹치는 부분은 허리입니다. 우리 똑같이 뒤통수 잡고 있는 거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할 대상자의 부위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항상 이동변기나 휠체어, 지팡이의 위치는 건강한 쪽에 두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할 부위는 허리, 또한 무릎, 허리와 무릎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어놓는 게 아니고 항상 브레이크는 잠궈 주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자동차 시트에 걸터 앉힌다 아니고 깊숙이 앉혀야 돼요. 휠체어에서도 그렇고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항상 깊숙이 앉혀야 합니다. 자, 다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이 아닌 마비된 무릎을 지지해 주는 거고,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수직이 아닌 평행이거나 혹은 약간 비스듬히 두어야 합니다. 3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가 정답이겠죠. 다음 문제, 요양보호사가 보행벨트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 혹은 벨트 부분에 묶어주어야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닌 불편한 쪽 혹은 마비된 쪽 뒤에 서주어야 하고, 보행벨트의 패드 상태에 반드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보행 중에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보행 전에도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와 먼 쪽의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가까운 쪽의 손으로 잡아서 지지를 잘 해주어야겠죠. 다음 문제, 보행 준비를 위해 대상자가 똑바로 서 있도록 연습시키고 선 자세에서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시키는 목적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균형 잡기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똑바로 서도록 연습도 시키고 선 자세에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행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접이식 보행기는 항상 잠김 버튼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2번을 보면은 앞쪽에 바퀴가 있는 보행기로 과도하게 이동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대상자의 가슴 높이가 아닌 둔부 높이로 항상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4번,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수시로 확인해 주어야 하고,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이 아닌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행기랑 지팡이랑 모두 다 같아요. 보행기 3글자, 지팡이 3글자, 30도이고 높이는 항상 둔부 높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을 도울 때 보행 순서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행기 사용법에서 중요한 거, 두 다리 중에서 한쪽 다리만 불편할 때에는 처음에 무조건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가 동시에 나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건강한 발이 나가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를 함께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정답이 잘못됐죠? 3번이 아니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팡이는요, 우리 항상 건강한 쪽으로 짚는다고 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는 건강한 쪽인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15cm, 15cm 들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지지해주는 면이 불편한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니까는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인 오른쪽을 옆에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옳은 순서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처음에 먼저 지팡이 집어주고 내려갈 때에는 약한 다리 먼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던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내려와 주면 됩니다. 지팡이 짚고 약한 다리인 오른쪽,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인 왼쪽이 내려오면 되겠죠. 다음 문제.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하고자 할 때 옳은 순서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무릎 고정시키고 중간에 있는 손목과 엉덩이 고정시키고 제일 위에 있는 윗발을 제일 마지막으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체위 변경 마지막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복습도 복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꼭 성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